하오늘 뉴스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마침내 쓰레기통에 던져 조용히 덮어버리려는 식의 취급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반격했다. NHK가 7천억 엔 의혹, 다시 말해 7천억 엔에 해당하는 금액을 둘러싼 이른바 검은 자금 논란과 원자폭탄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비춰진 사건의 실체가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마치 판을 뒤집는 장면처럼 홍로됐다는 것이다. 이 글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말이다. 오늘 일본은 한편이 혁명을 목격했다고 글은 말한다. 과거에는 두려워서 어느 역대 총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지도자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해냈다는 주장이다. 그녀는 이제 너희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던지는 한방 대사처럼 들리는데 차이가 있다면 시원하게 뺨 한 대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정면으로 후려쳤다는 점에서 더 간결하고 더 아프다는 식이다. 글의 논리대로라면 그 한마디 뒤에는 국민이 오랫동안 속아왔다고 주장되는 7천억 엔 규모의 거대한 어둠과 일본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최악의 배신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청중은 여기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고 한다. 왜 다카이치 총리가 이토록 강경해졌는지, 왜 언론 전체와 맞서는 위험을 감수했는지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그 답이 NHK가 대중의 눈에서 어떤 숫자와 어떤 사건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고 누군가 손만 대면 즉시 장벽을 세우듯 막아왔다는 대목에 있다고 본다. 장벽 치는 속도가 촬영장 세트 올리는 속도보다 빠른 수준이라는 비아냥까지 곁들인다. 7천억 엔이라는 규모는 작은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은 물가 상승으로 허덕이며 저녁 장바구니에서 하나씩 덜어내고 있는데 그 뒤에서 NHK는 법으로 강제 징수되는 수신료를 바탕으로 은닉자산을 조용히 불려왔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어떤 곳은 주머니가 꾸준히 불어나서 듣고 나면 여긴 방송국인가 아니면 뉴스를 읽는 금고인가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는 식이다. NHK는 영리 기업이 아니다. 법의 근거에 공중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신료로 운영된다. 글의 논리로는 돈이 남으면 수신료 인하로 국민에게 되돌리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미래 대비 적립금이나 새 사업 건설 비용 같은 명분을 내세워 해마다 남는 돈을 내부 유보로 쌓아 올렸고 그 총액이 결국 7천억 엔까지 불어났다는 주장이다. 만약 국민이 그 정도로 돈이 남는다면 미래 대비라는 이름으로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내일 끼니 걱정부터 덜었을 거라는 뼈 있는 말도 따라붙는다. 그런 이런 비유를 든다. 부자가 가난한 집 문을 두드리며 법을 들이밀고 돈을 내라 안 내면 소송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 말이다. 또한 수신료 특별대책센터를 만들었다는 부분도 이름은 대기업 상황실처럼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로는 미납자를 조이는 조직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식으로 묘사한다. 한국식으로 돌려가자면 고급 간판을 달아도 하는 일은 방송 버전 채권 추심이고 긴장감 깔린 배경음악만 빠졌다는 정도다. 그런 스마트폰이 있으면 수신료를 내라는 주장도 강하게 반대한다.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은 보고 싶은 사람이 돈을 내고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경쟁한다. 반면 NHK는 보지 않아도 내라, 전파가 닿기만 하면 내라는 식이고 그런 낡은 논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 용납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이게 드라마라면 시청자는 첫 회부터 채널을 돌렸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채널을 돌려도 요금이 붙는 수신료 비극이라는 비꼼이 이어진다. 핵심 장면은 국회에서 나온 말이다. 수신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런 이 한마디에 NHK 간부들이 얼굴이 하얘졌다고 말한다. 7천억 엔이라는 숫자 앞에서 돈이 없다는 변명이 무너졌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신뢰 없이는 수신료도 없다는 문구가 사실상 해체 예고로 읽힌다고 한다. 신뢰는 바닥인데 요금은 계속 걷겠다는 식이 언제까지 통하겠느냐는 매우 현실적인 한마디가 덧붙는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쌓았다는 것만이 아니라고 글은 강조한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큰 악몽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제방송이 일부 지역을 향해 무료로 흘러나가고
그중 중국을 겨냥한 무료 송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본의 시청자는 장치가 있다는 이유로 돈을 내는데 다른 곳에서는 무료로 본다면 그것이 역차별이라는 논리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내가 결제하고 내가 서비스 받는 전개인데 누구도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당당히 방영되는 대형 반전이라는 식이다. 더 심각한 대목은 국제방송의 내용이라고 한다. 센카쿠 열도 문제나 역사 인식과 관련해 일본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편향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글은 국민이 자기 돈으로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콘텐츠의 후원자가 되어버린 꼴이라고 결론 짓는다. 돈 내고 욕먹는 구조라니 강제 수신료가 만들어낸 자비로운 비극이고 관객이 표를 산 사람인 동시에 무대 위로 끌려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씁쓸한 표현까지 붙는다. 이후 글은 연말에 코아쿠 우타 가센, 즉 홍백과 합전 논란으로 넘어간다. K-팝 그룹 에스파가 처음 초청됐고 그중 한 멤버가 중국 국적이라고 전해지는 가운데 과거 SNS에 버섯 구름 모양의 물건을 올려두고 귀엽다는 취지의 문구를 달았다는 주장이다. 글은 버섯 구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을 상징하며 수많은 사람이 즉사했고 이후에도 후유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나치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상품이었거나 9월 11일의 건물 붕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었다면 전 세계가 격렬하게 반응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왜 이번은 문제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느냐는 질문이 뒤따른다. 책임 회피 장면마다 등장하는 그 익숙한 괜찮습니다가 또 나온 것처럼 들린다는 비꼼도 함께다. 글은 분노가 확산됐고 출연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이 빠르게 늘었으며 어떤 곳에서는 22만 명이라는 숫자도 거론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추궁을 받자 NHK 측은 소속사에 확인했고 원폭 피해자를 경시할 의도는 없었다고 들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글은 그런 확인이 형식적이며 국민의 감정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태도라고 비판한다. 한국 드라마로 치면 악역이 차분하고 매끈하게 말은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없고 그저 장면 전환만 노리는 대사라는 식의 돌려가기가 이어진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민영방송과 신문에서 끝까지 두들겨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글은 그 이유로 업계 내부에 침묵 동맹을 든다. NHK가 무너지면 다른 이들의 이익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주장이다. NHK가 여러 자회사와 관련 단체를 거느리고 있고 돈이 중간 경로를 통해 프로그램 외주, 행사 후원, 인사 자리 배치 같은 방식으로 업계 전체에 흘러들어간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 요컨대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더더욱 조용히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인데 안전한 대상이 누구인지는 다들 안다는 식으로 끝을 맺는다. 또한 글은 이 거대한 돈이 여론을 움직이는 데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특정 성향의 제작진이나 패널을 불러 높은 출연료를 지급하고 그것이 편향된 보도와 선전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코아쿠 우타 가센 논란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험일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인을 어디까지 모욕해도 반응이 미미한지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보는 테스트라는 것이다. 만약 대중이 침묵하면 더 강하게 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낼 것이고 결국 다음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돌아올 거라는 경고가 뒤따른다. 현실 쇼처럼 들리지만 시험 받는 쪽이 바로 돈을 내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수신료 내고 실험쥐가 되는 구조라는 냉소가 붙는다. 마지막으로 글은 이 일이 그냥 지나가게 두지 말고 보지 않으면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되찾아야 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NHK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정치인의 압력이 아니라 더는 속지 않겠다는 차갑게 깨어난 시민의 시선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한국식 엔딩 멘트처럼 책임을 다시 시청자에게 돌린다. 지금 눈 감아주면 다음번엔 더 과한 대본이 돌아올 것이니 그때 가서 왜 이야기가 점점 막장으로 가느냐고 묻지 말라는 것이다. 하오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오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